이단 사이다. 이단 사이다 광주 이단 상담소 이문기 소장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신천지 관련 최근 소식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신천지 예배에서 광고되고 있는 소식들이 있다고요? 최근에 신천지 신도들에게 HWPL 회원 가입 독촉과 회비 납부에 대한 광고가 있었습니다. 네. 회비는 국내 거주자는 7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고 해외 거주자는 4가지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국내 거주자는 납부하지 않거나 월 1,000원, 5,000원, 만원, 연 만원, 6만원, 10만원이며 해외 거주자는 납부하지 않거나 연 10달러, 50달러, 100달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에 그 천지일보 구독료 납부까지 광고하고 있습니다. 네. 신천지 총회에서 HWPL 회비 납부 그리고 천지일보 구독료 납부까지 신도들에게 예배 시간에 광고를 한다는 말씀인데, 신천지 신도들은 또 헌금 종류도 꽤 많다고 알려져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제가 소장하고 있는 신천지 헌금 봉투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1조 헌금, 주일 헌금, 성교 헌금, 감사 헌금, 절기 감사 헌금, 건축 헌금, 총회 건축 헌금 등입니다. 이 외에도 몇 가지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 헌금은 생일, 돌, 결혼, 승진 등 감사할 일이 생기면 하는 헌금입니다. 네. 신천지 특징 중 하나가 건축 헌금이 2가지인데 지성전 건축 헌금과 총회본부 성전 건축 헌금입니다. 네, 신천지가 총회 건축 헌금을 수십 년 동안 거뒀는데 이 토지 매입이나 건축 사실이 없다고 언론에서 보도돼서 논란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신도들에게 본부 성전을 건축한다고 헌금은 거두면서 14만 4천 명이 들어갈 건축 할당은 매입하지 않고 과천에 있는 6호와 백화점 9층과 10층을 매입해서 본부 예배당으로 사용해서 논란을 야기했습니다. 네. 그리고 HWPL 후원금과 신천지 헌금 목록을 보더라도 신천지의 문제점은 남에 대한 비판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 신천지는 CBS와 기독교 언론들의 후원 요청에 대해 돈벌이를 목적으로 한다고 비판하기도 하고, 우리 이단 사이다 유튜브 영상 댓글에도 비판하는 댓글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실상 신천지 헌금 목록, HWPL 후원 요청, 신도들의 유튜브 영상 등을 보면 남을 비판할 입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신천지 이미지는 본인들 문제는 관대하고 남들 문제는 격하게 비난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집단이라고 각인되어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남을 비판할 입장은 아니라는 점은 분명해 보이는데요. 자, 3월 새학기가 또 시작이 됐습니다. 대면 수업을 하는 학교도 있고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하는 그런 학교도 있는데, 코로나 유행 이전에는 이 새학기 지금 이 시기가 신천지에서 활동을 가장 왕성하게 하는 그런 시기잖아요. 그런데 비대면 수업으로 또 학교 주변에 포교 대상도 많이 없고 해서 신천지 포교 활동이 어떤지 궁금한데요. 어떤 움직임이 있나요? 신천지 전남대학교 센터가 2월 22일 월요일에 개강을 했습니다. 네. 월수금 주 3회 오전 10시 반, 저녁 8시 총 2회 운영되고요. 그리고 무등센터가 2월 24일 수요일에 개강을 했습니다. 수요일과 일요일 주 2회의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수요일은 오전 10시 30분, 저녁 8시 총 2회 운영되고 일요일은 오전 11시에 수업이 있습니다. 네. 이단 상담 전화 가운데에는 남편이 시장에서 사업을 하는데 신천지 신도들이 가게를 찾아와 성경 공부를 하고 있어 쫓아냈다는 호소를 하는 분도 있었고, 고등학교의 교육기관에서 나온 것처럼 설문조사를 하고 있다는 제보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포교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온라인상에서도 활동을 할 것 같은데 이 밝혀진 포교 행위가 있나요? 인스타그램을 통해 나이스 민미 인사이트 코칭 세미나가 3월 5일 금요일, 6일 토요일, 3월 9일 화요일에 줌 강의가 진행된다는 그 홍보물이 퍼졌습니다. 네. 포스터에는 세미나 내용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으나 제목 나이스 민미나 나를 만나는 방법, 진짜 나를 만나는 시간, 인사이트라는 문구를 보면 자신의 처한 사항을 보게 하고 자기 문제의 본질을 보도록 하는 강의,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발견하는 자기 인식과 관련된 주제를 내세운 강의로 보여집니다. 주체는 SCJ 신천지로 나와 있습니다. 네, 주체가 뭐 이렇게 신천지로 나와 있다면 그래도 다행인데, 포교 목적으로 위장 단체로 여는 행사가 문제잖아요. 신천지에서 포교 목적으로 여러 강좌들을 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전문 강좌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강의 주제가 목적이 아니라 포교가 주목적이므로 강의자들은 주로 신천지 신도들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지식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일반인들이 속는 이유는 여기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문학 강좌, 하브르타 교육, 유대인 학습법, 자기개발 강좌, 적성검사, 심리검사, MBTI 등으로 접근하는 신천지 포교에 쉽게 속을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신천지 위장 포교 활동의 경우 분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신천지 이장과 거짓말은 분별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원초적인 질문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상대방이 주는 감정에 휩싸이지 말고 그들과 거리를 두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친절함의 강도가 매우 높다면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젊은 세대는 과거보다 개인주의가 팽배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남에게 배려하고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시간을 함께 보낸다면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이 남자가, 이 여자가, 이 선배가, 이 후배가, 이 누나가, 이 형이 왜 이렇게 잘해줄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신천지 측은 일반인들이 의심을 품지 못하도록 좀 더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행사를 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라 과거와 같은 신천지 위장 포교가 활발하지 않지만 그래도 신천지 내부적으로 계속 논의를 하고 계획을 세우는 부분은 진행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코로나 이전에 한 대형 프로젝트가 언론사를 통해 폭로가 됐습니다. 광주 지역에서는 신천지 신도가 광주 교계를 속이고 기독교 박람회를 개최하려다 들통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작년 3월쯤에는 이장 회사가 드러났는데요. 신천지 본부과천 요한지파 이장교회인 참빛교회, 경기도 하남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참빛교회에서 13개 정도의 이장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는 폭로가 있었습니다. 네, 신천지 참빛교회가 운영하는 이 위장회사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교육 및 컨설팅 회사인 YCDL, 리아이 에듀케이션 컨설팅, 교육회사로는 W 아카데미, MLNC, 교육 및 자기개발 회사는 더 패스, 인사이드 스쿨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기획사는 컬러브릿지, 공연 및 이벤트 회사는 더 쿠드, 대학생 영합동아리는 따옴표와 별다방, 잡지사로는 핀라이트, 청년단체는 청년세움이 있습니다. 이 중에 교육회사로 이장하고 있는 W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위 이장회사가 제2대학교의 허가를 받아 2020 서울 미래교육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네, 신천지 위장회사가 교육박람회까지 개최를 이미 했군요. 그런데 제2대학교 내에서 박람회를 개최했다고 했는데 이 학교를 선택한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제2대학교는 1974년에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사기지만 2018년 9월 20일에 신천지 만국회 기간에 제2대학교 대양홀에서 신천지 이장단체 IPYG가 주최한 한반도 통일 염원 강연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이때 강의자가 루마니아 제3대 대통령이었고 학자인 에밀 콘스탄티네스 구였습니다. 이 사람은 신천지 만국회의에 자주 등장하는 인물이며 신천지 측에서도 자주 홍보대사로 내세운 인물입니다. 네. 이때 제2대학교 총학생회도 나서서 반발했지만 행사는 진행이 되었습니다. 네. 신천지 속성은 한번 행사를 진행한 곳을 자주 이용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람회도 이 대학교에 신청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 제2대학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을까요? 이 대학교 관계자는 신천지 평화 행사 때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말을 했고 네. 2020년 2월 1일에 있었던 2020 서울 미래교육 박람회가 신천지 이장 행사인지 몰랐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 대관된 행사에 대해 제대학교는 취소 통보를 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신천지 포교 전략이 대형화되고 또 더 대담해졌는데요. 위장단체들이 어떻게 세상에 드러나게 된 거예요? 신천지를 탈퇴한 해심자의 폭로가 신천지 위장회사들이 드러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한 언론사가 이 행사를 주최한 W 아카데미 백모 총괄 이사와 YCDL의 정모 대표 입장을 들어보려고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고 이 행사를 기획했던 리아이 에듀케이션 컨설팅의 대표 백모 씨에게 연락이 와서 입장을 들어봤는데 자기 회사는 신천지와 상관이 없으며 회사의 피해가 올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알고 보니 신천지와 상관없다던 백모 대표는 신천지 참빛교회 전도사 신분이었고 네. YCDL 정모 대표는 신천지 전도부장, MLNC의 대표 오모 씨도 신천지 위장 참빛교회 구역장임이 밝혀졌습니다. 네. 신천지에서 위장단체로 이렇게 대규모 프로젝트를 갖고 포교를 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대형 프로젝트를 통해 의심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포교 활동을 한다는 장점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신천지 신도들이 지파별로 경쟁의식이 발동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행사를 기획해서 성공하면 신천지 12지파 내에 알려지게 되고 강의를 하러 다니므로 영웅심리가 작동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대형 프로젝트인 만큼 돈도 많이 들고 하는 일들도 많고 시간도 많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전에 폭로되거나 진행 중에 폭로되면 손실도 크기 때문에 대형 프로젝트들이 자주 제동이 걸리면 내부적으로 해론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대형 프로젝트라고 할지라도 참여 숫자가 3,000명 정도 됩니다. 상식적으로 대학의 축제 기간인 행사 프로그램에도 요즘 3,000명 모이기가 힘듭니다. 네. 그런데 널리 알려진 유명회사 교육 박람회도 아닌데 3,000명이 모인다는 것은 당연히 의심을 해야 되고 네. 도리어 의심할 만한 행사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그렇네요. 결국은 신천지 성경 공부로 유도하기 위한 그런 섭외 방법 중에 하나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결론은 신천지 신도 만들기 위해서 이만희 교주를 신봉하게 만들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 신천지 사상을 집어넣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연락처를 확보해야 합니다. 네. 교육 박람회든 자기개발 프로그램이든 연락처를 받아가고 그 후에 연락을 통해 성경 공부를 유도한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천지의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접근 단계인 찾기, 돈독한 관계 형성을 하는 맺기, 그리고 복음방과 센터 과정에서 성경 공부를 해서 자기 신도를 만드는 그런 열매를 딴다는 의미에서 따기, 네. 이 3단계 과정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대형 프로젝트이든 소형 프로젝트이든 개별 만남이든 접근 후 연락처를 통해 잦은 만남을 갖게 되고 관계가 형성되면 신천지는 반드시 성경 공부로 유도하거나 성경 공부를 제안하기 때문에 성경 공부를 월수금, 토요일, 일요일, 화목이든 일주일에 1회 이상 성경 공부를 줌으로 진행한다면 네. 한국기독교이단 상담소 협회에 전화를 주셔서 신천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네. 성경 공부를 코로나 이후에는 온라인 줌으로도 진행을 하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새학기를 맞아 신천지도 서서히 포교 활동이 다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 위장단체와 포교 활동 시 주의점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단 사이다 광주 이단 상담소 이문기 소장님이었습니다. 이단 사이다. 광주 CBS는 이단의 피해로부터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 한국교회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찬야의 꽃다발 2부 이단 사이다 코너를 통해 이단 전문가와 함께 이단에 대한 실체를 시원하게 알려드립니다. 이단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문자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이단 전문가를 연결해 드리거나 그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이단 사이다 다음 주 목요일 이 시간에 계속 함께할게요.